자, 이번 시간은 교재 181페이지 문제 30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페이지 181페이지 문제 30번. 30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상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이제 3번 현재 30번은 지금 관련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에 따라서 1번부터 5번 중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부분들에서 일단 문항 1번은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다. 이제 1번 하고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적용을 받지 않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일단 1번하고 2번 잠깐 볼까요? 30번에 1번은 지금 당연 적용 사업장에 관한 거고요. 2번 같은 경우 보면 산재보험이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 그러면 이 산재보 여기 이제 보면 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이다. 이제 해서 그러면 산재보험법의 이 적용 제외, 이 산재보험이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적용 제외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용 사업이라도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이 산재보험에 적용 제외 사업도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문항 3번, 4번, 그리고 5번. 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적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5번 끝에 질문이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이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30번은 현재 문항 3번 하나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1번은 지금 보시면 고용보험법상 비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질문인데 일단 여기 이제 31번은 비보험 자격 관련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유를 주고서 그 행정 처리죠. 31번은 이제 보시고 일단 그럼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질문인데 지금 이 고용보험법상 비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부분 내용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산재보험법을 제한 나머지 세 가지 사회보험에 대해서 근로자 관련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지문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 지금 현재 31번은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 자, 고용보험법에 가시면 고용보험법에 가면 일단 고용보험법에 보시면 여기 기술대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문항은 관련 그 가입자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 여기는 현재 지금 기술된 여기 이제 지문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쭉 해서 문항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인데 문항은 지금 지문에 기술된 내용이 이제 보시면 그 지문에 그 4번하고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 여기 이 지문 중이라고 이제 표시한 것은 어떤 의미로 이 지문을 표시했냐면 고용보험법상에 따라서 비보험 자격에 관한 상실 사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상실 사유가. 그래서 상실에 관한 사유가 이 고용보험법상에 상실에 총 4가지 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로서 지금 출제가 되고 그리고 반복이 되는 게 상실 사유가 총 4가지 상실 사유가 있는데 그 4가지 상실 사유인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문제로서 만들어지는 것은 보면 상실 사유 4가지 중에 문제로 만들어진 게 소멸입니다. 일단 소멸 하나 하고요. 소멸했다는 것은 이 사업장이 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소멸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하나 현재 지금 4번이 지금 소멸한 걸 먼저 볼까요? 자, 법령상 보험관계가 소멸했다.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는 해당 그 사업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사업장의 문을 닫았다면
그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이 피보험 자격은 언제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할 거냐. 그래서 소멸한 경우는 그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이게 소멸한 그날. 그래서 여기는 현재 문항 4번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문을 닫은 그날 소멸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 처리합니다라고 해서 질문을 보시면 일단 4번 하나 틀렸고요. 자, 5번인데 보시면 자,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하나 볼게요. 여기 이제 현재 5번은 이직입니다. 5번은 이제 지문 중 이직입니다. 이직의 지문이 또 하나 있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사유가 이 네 가지 사유 중에 실질적으로 문제로서 정답 OX로 만들어진 게 소멸임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럼 소멸임은 언제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소멸은 해당된 그날, 그러니까 소멸한 날 자격을 행정 처리합니다. 사유는 지금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보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직 하나, 그다음에 사망이 있으면 사망. 자, 이직하고 사망했다면 언제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할까? 이직 사망은 언제 행정 처리? 여기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즉 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 처리한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로서 등장했던 것은 소멸하고 이직이지만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서 문제로 만들어진 것은 네 개 중에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날 다음 날 구분했을 때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멸이라면 언제 그 사업장이 문을 닫은 그날 이 근로자 피보험자 상실한 행정 처리하는 거고, 자, 근로자가 이직했거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언제? 그래서 이직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시험은 이 그날 다음 날, 지금 현재 여기 문제 4번도 소멸한 날인데 그를 소멸한 날 그 다음에 뭘 붙였다? 다음 날을 붙여서. 그래서 소멸은 꼭 그날이라는 지문이지만 만약 이직 사망은 또 꼭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음 날이라는 지문이 나오는 거죠. 이걸 서로 위치를 바꿔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중에서 질문의 4번입니다. 그래서 사유는 지금 총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건지 보시면 여기 하나 추가했던 거고요. 네 가지 하나가 빠진 건 현재 그 문항 3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법에 따라 적용되던 직원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그래서 3번도 이제 보면 이 관련 네 가지 사유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현재 여기는 넷 중 하나 빠졌던 게 문항 3번인데 3번 갖고는 실제 문항에 등장을 시킬 만한 실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소멸하고 이직사망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요. 현재 빠진 건 현재 하나, 네 가지 빠진 게 현재 문항 3번 하나 확인해 전체를 한번 하나, 둘, 셋, 넷. 근데 실제 문제를 만든 것은 소멸하고 이직사망 요걸 가지고 실제 문제를 등장시키기 때문에 네 개 사유 중에서 현재 교재 문항에 지금 3, 4, 5번인데 그 중에 이제 사망까지 포함한 총 네 가지 관련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취득에 관한 시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일단 이 산재보험법은 이 근로자 관련 취득과 상실에 관한 취득과 상실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라면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하고 국민건강, 국민연금법 세 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출제가 그래도 꾸준한 편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 자격 관련 상실에 관한 사유 중에 첫 번째하고 이 두 번째 이게 지금 꾸준하게 출제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도 출제하긴 한데 그 중에서 중요도로 보고 또 문항수로 봤을 때 세계 사회보험 중에 고용보험법이 좀 출제의 빈도가 있다는 것 하나 잠깐 확인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32번 보시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 쭉 나면 밑에 그 첨부들의 해설을 통해서 옳은 지문을 찾는 지문 한번 봐주시되 그 중에 좀 하나 다시 확인할게요. 문항 5번 잠깐 볼까요? 5번은 지금 최저임금 효력 발생에 관한 시기를 정리하고 있는 건데 지문은 문항에 지금 5번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음 연도 3월 1일이라는 언제부터 밑에 이제 해설에 가보시면 최저임금이 고시가 됐다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1일입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꼭 다음 연도 1월 1일이 아니라 그 지금 5번의 단서에 가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료 및 임금 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원칙은 다음 연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일정 사항을 정한 다음 효력 발생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밑에 첨부된 해설동 한번 보시되 그 중에 문항 5번 좀 하나 정리를 봐두십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33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뭐 근래 좀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긴 지문은 그렇게 길게 물어본 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33번에서 좀 하나 살펴볼 부분 33번입니다. 근래 출제가 됐었던 문항이기도 하고요. 문항은 짧게 길게 주지 않고 짧게 주고서 문제를 만들었던 부분으로서 일단 지문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여기 그러면 실업급여 여기 지금 물어본 것은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 무슨 급여입니까? 실업급여 그러면 고용보험법상의 급여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에서 5가지 이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5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실업급여가 있고요. 이 실업급여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실업급여는 다시 이게 2가지로 나눠져. 2가지란 건 이제 보시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하고 분류가 또 뭘로 나눠지냐면 취업촉진수당 이 2가지로 다시 그래서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 이 2가지로 다시 나눠지는데 취업촉진수당은 말 그대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수당을 주겠다라고 해서 분류는 이 수당의 종류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게 돼서 문항 1번에 가셨을 때 자,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당연히 왜? 실업급여는 지금 총 5가지 고용보험법상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급여 사업 중에 실업급여가 있고 이거는 분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 2개로 나누니까 당연히 구직급여 어디 소속이더라? 소속 구분할 때 실업급여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자, 2번. 취업촉진수당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지문에 갔을 때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 재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에 가면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4가지 지금 보신 대로 종류 4가지는 밑에 그 박스에 가 보면 요 수당의 종류 4가지를 가지고 현재 문제를 2번에서 만들었는데 이주비도 포함이 되고요. 다 이제 그래서 밑에 박스에 가봤더니 수당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그래서 이제 보신 대로.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 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다. 이제 그래서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 4가지는 정리 꼭 해놓으세요. 정리를 하시고 이 4가지는 현재 보신 대로 아직 이제 취업 촉진 수당을 가지고 주관식화해서 문제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는 주관식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꼭 준비를 좀 해놓으시게요. 그래서 현재 문항 2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번, 4번, 5번. 물론 3, 4, 5번도 뭐 특히 3번하고 5번은 그 기존에 거의 출제를 하고 처음 출제를 했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그러니까 뭐 난이도를 뭐 주기보단 뭐 지금 33번 같은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형태로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3번하고 5번은 한번 확인, 정리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34번. 34번 같은 건 보시면,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에 관한 부분에, 그죠? 근데 옳은 건입니다. 옳은 걸 물었는데, 34번이 좀 지엽적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난이도를 좀 조절한 형태의 문제로서 여기는 34번은 자주 이거를 뭐 언급하고 들어가서 확인할 내용의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34번 같은 경우는 밑에 첨부된 해설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따로 여기는 설명드리기보다는 34번은 조금 난이도를 조절하게 출제했었던 문항 지문이기 때문에 34번 좀 체크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지문에 지금 35번입니다. 35번. 이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여기 이제 보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중에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4번하고 5번을 좀 보실 문제고 4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 의해서 해고를 하면 적어도 몇 일 전 해고를 합니까? 그래서 최소 여기는 30일 전, 15일이 아니라 30일 전 해고한다. 이제 그래서 35번에 문항 4번. 그래서 35번에 4번 하나 좀 부연 설명만 잠깐 드릴까? 34번에
네, 35번에 지금 4번이 35번에 4번입니다. 4번은 일단 이 해고입니다. 해고예요. 이 해고가 결정되면 최소 이 해고 몇 일 전에 이 사전 예고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전에 이 해고를 예고한다. 그럼 결국 30일 전에 예고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해고가 결정됐으면 어때요? 최소 30일이 있다가는 그만둬야 된다. 사전 예고해야 된다. 그래서 예고는 몇 일 전에 합니까? 여기는 보면 지금 현재 15일 전에 예고를 한다가 아니라 30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자, 해고가 결정됐으면 어느 경우도 예배 없이 30일을 같이 일단 30일 후에 해고할 건 아닙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려면 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려면 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해고가 됐으면 30일 있다가 미리 30일 후에 해고가 돼서 사업장을 떠나야 된다고 미리 30일 예고할 수 있는데 해고가 결정된 그날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당일 해고가 결정된 날 내보내려면 최소 며칠분 이상의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면 해고된 당일날 뭐 할 수 있다. 내보내서 결국 30일 전 예고를 미리 하라는 거 어떻게 근로자 생계하고 문제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물론 잘못해서 해고가 되긴 했었지만 근로자를 바로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면 최소 며칠 전 예고하세요. 30일 전 예고하라고. 그렇지 않고 바로 내보내려면 예를 들어서 이 해고 결정된 당일 바로 내보내려면 그때는 31분 이상의 무슨 임금을 지급합니까?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면 바로 내보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일자 30일도 하나 수정하죠. 그 수치 하나 보실 필요가 있지만 여기는 꼭 그런 게 아니라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면 바로 해고 예고하지 않냐고 바로 내볼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하나 정리해서 4번.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부당해고 고대 신청에 있어서 그 기한 3개월 하나를 가지고 문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4번하고 5번 정도 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기면 지금 이제 피부양자 관련해서 그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이제 피부양자의 요건과 자격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이제 보시면 지문은 현재 지금 4가지 지문의 조건, 지금 지난 23회 때 물었던 건데 이건 15회 때도 한번 출제, 즉 이 피부양자 범위에 관한 것은 4가지 범주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는 이제 보면 전부를 수록한 건 아닌데, 지문은 지금 36번에 지금 지문에 그 중에 4개 지문을 주고 그 피부양자 범주에 들어가는 걸 고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어지는 박스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이제 보시면 리을, 직장갑의 형제, 자매, 직계, 좀비속인데 현재 36번 지문 36번에 그 피부양자 범위 중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형제와 그리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근데 형제, 자매까지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까지만 되고요. 형제, 자매 배우자나 형제, 자매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문에 직계 리을에 직계 비속, 일단 직계 비속을 포함해서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누구든 어디까지만 된다는 거. 형제, 자매까지만 되는 거지. 배우자나 직계 존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래서 현재 그러면 4번에 관한 지문 하나 수정해서 틀렸고 그래서 현재 그 주어지는 박스 문항에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3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요. 자, 36번까지 기출 그렇지 않은 문항 몇 개를 좀 정리했었고, 자, 주관식을 보시면 기출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 휴업급여는 지금 출제가 20회 때 주관식으로서 숫자 2가지 100분의 70하고 3을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휴업급여는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식도 물어보지만 또 객관식으로 한 2번 물었었던, 그래서 산재보험법상의 이제 그 8가지 급여 중에 휴업급여하고 요양급여는 정확히 좀 살펴볼 필요가, 그리고 그 중에 휴업급여는 출제 빈도가 있는 지문 1번 보시고요. 2번은 용어는 지금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용어에 관한 부분 하나, 그래서 이제 보시면 2번에 개인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개인형입니다. 개인형에서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이제 개인형만 가로쳤다는 거 좀 확인하셔서 2번 하나 봐두시고 지문은 그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 3번, 4번, 5번 쭉 기출 문항 위주로 쭉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뭐 전부들 해설을 통해 쭉 한번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는 따로 부연 설명이라기보다 쭉 한번 정리 봐두시고요. 내용들은 7번, 8번 쭉 해서 한번 정리 봐두실까요? 나머지 이제 한 장을 넘기면 9번부터 해서 이제 교재 보면 쭉 해서 그 관련 주관식 문제로서 이제 출제했었던 부분으로서 쭉 한번 봐두시고 19번 잠깐 볼게요. 19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여기만 좀 잠깐 설명. 여기는 지금 이 19번 그 내용만 잠깐 설명. 여기 사용 촉진은 여기 설명을 본문 내용을 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차 유급휴가의 지금 사용 촉진이요. 사용 촉진이란 것은 여기 이 사용 촉진에 관한 건 여러분들 그 본문 내용 설명드리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면 사용 촉진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근로자가 그 계속 권리 연수에 따라 최저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총 유급 휴가 일수가 있는데 그 휴가를 누가 씁니까? 근로자가 써야 돼요. 근데 근로자가 그 휴가를 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쓰도록 촉진하는 규정이 현재 여기 있어요. 9번의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에 이제 보시면 박스에 19번의 첫 번째 박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지금 이 사용 촉진 규정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은 본문에 지금 박스 2개 해놓고 두 번째 박스 현재 각각 19번의 지금 박스 그래서 19번은 지금 그것만 해놓고 이번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19번 여기서 볼까요? 19번 현재 이 연차 이후 사용 촉진에 관한 첫 번째 박스에 관한 두 가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 문항 2번으로 기술을 1년 기술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또 박스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 현재 보시는 19번에 분류를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눠놨고 일단 2번을 잠깐 2번은 뭐지 2번에 관한 이 그 촉진의 규정을 보니까 지금 보면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몇 년 미만인가요? 1년 미만인. 그래서 2번은 지금 2번의 박스에 지금 여기 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 대상 근로자가 누구? 계속 근로 기간이 몇 년 미만인가요? 1년 미만.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여기 두 번째 박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는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그럼 첫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이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서 여기 1년 미만이라는 건 현재 여기 이 첫 번째 박스는 여기 저 1년 이상인 즉 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 여기는 따로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위에 박스 같은 경우는 보면 연차 유급 사용자 1년 여기서 지금 2번 1년 미만이라고 여기 지문을 줬다면 여기 첫 번째 박스는 누가 1년 미만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사용 촉진 두 가지 나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를 한다면 역시 보시면 유급휴가에 관한 사용 촉진은 크게 이제 뭐 굳이 문항을 뭐 1번, 2번이라고 줬었기 때문에 굳이 1번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한번 번호를 매긴다면 여기서 지금 이 사용 촉진에 관한 여기 두 번째 관한 규정은 그 해당 관련 법령 규정하면 이 규정은 양가로 해가지고 누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해놓고 이제 이 두 가지 관련 규정이 기술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19번의 두 개 중에 지금 첫 번째 박스는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여기 이제 그 법령에 따라 여기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줬으면 좀 여러분이 보시기 편할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내용은 이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여기는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그럼 결국 1년 미만이 아닌 근로자라면 이 첫 번째 박스에 따라 이 사용 촉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외가 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금 현재 두 번째 박스 요 지금 기한에 따라서 시점 2개월 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한다라고 해서 사용 촉진 규정 그 일자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는 거니까 19번에 지금 첫 번째는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은 지금 제외가 됐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어느 기한 전에 촉진할 거냐 이제 그래서 그게 그 문항 2번의 1과 2에 따른 지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어보면 뭐 그 수치 현재도 뭐 문제화해서 만든 것도 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9번은 분명히 박스 2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촉진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1년 미만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촉진 규정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결국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나왔던 것은 이 들어간 이 숫자를 여러분 요거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는 요걸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게 19번 정리해서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자, 1자도 하나 보시는데요. 그 하나, 지금 현 2번 문항에 잠깐 가보시면 2번 그 박스 숫자를 한번 확인하실 때 2번의 지문으로서 한 번만 하나 보완 설명드릴게. 자, 여기 지문에 보면 2번에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 의무가 없고 그리고 사용자 귀책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2번에 지금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은 여기 첫 번째 박스도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는 그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만 그 규정에 해당된 거 아니에요. 1번도 현재 지금 뭐 이와 같은 절차 6개월 전, 2개월 전 한번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임금 지급은 없고 사용자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번에 나와 있는 뭐 여기 임금 지급 않고요. 귀책 사유 없다는 이 지문은 어디 동일하게 해당되다. 첫 번째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지금 보면 이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을 법에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사용 촉진 이 규정에 따라 이 절차를 이행을 하고 안 하고가 뭘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촉진 여부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사용자 귀책이 결정돼. 사용자 귀책.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사용자가 이 해당되는 그 1년의 기간이 그 시점이 끝나기 일정 기간 전에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사용자 귀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해진 기한 전에 이 절차를 이행했던 것을 또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촉진 이 규정은 뭐와 연결됩니까? 사용자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란 건 이 절차를 이행했다 안 했다. 이행하는 것을 귀책으로 봐서 1년 이상만 그 기간이 종료가 돼서 소멸이 않지만 이 해당되는 기간 전에 이행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사용자에게 뭘 물을 수 없다. 사용자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 뭐와 연결되는 거죠?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고 귀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서 19번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쭉 관련된 뭐 크게 난이도 없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22번 잠깐 볼게요. 22번은 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련해서 그 지정을 고용노동부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총 3가지 중 22번에 그 문항에 3개 사유 중에 2번하고 3번 그래서 강사 관련해서 계속 여기서 몇 개월을 두지 않습니까? 3개월. 그리고 관련 그 실적이 몇 년인가요? 2년. 그래서 여기는 22번의 그 숫자 정도는 좀 주의를 해 놓습니다. 부분들은. 23번 봐두시고요. 5번도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라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몇 시간? 15시간 이상 몇 시간 넘어서 안 된가요? 35시간에서 25번 하나 봐두십니다.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겨서 나머지 뭐 관련 지문을 쭉 해서 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마지막 지문까지 34번까지 쭉 한번 확인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주관식은 첨부된 지문에 나와 있는 정답 통해서 한번 쭉 확인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번까지 해서
노무관리와 사회보험 관련해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이제 넘어가서 파트 2 기술 실무문제에서 파트 2에서 기술 실무 한 장을 넘겨보시면 200페이지 가시면 이제 챕터 그 파트 2장의 가장 첫 시작에 챕터 1에 주택 건설 기준 등이 나옵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보면 1번의 공동택 이제 배치는 쭉 한번 참조는 하세요. 여기는 물론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인 부분의 출제 빈도가 뭐 나오는 부분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중 1번은 참조하시고요. 2번은 여기 세대 간의 경계벽 등은 좀 꼭 체크할 필요가. 그래서 여기는 출제 빈도가 지금 한 3번, 2번은 객관식, 1번은 주관식의 각 구조별에 따른 그 두께 센티미터를 쓰는 걸로 지금 마지막 출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세대 간의 경계벽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2번의 세대 간의 경계벽 등 좀 잠깐 보실까요? 자, 현재 교재 번호 그대로는 세대 간의 경계벽 등이다. 세대 간의 경계벽 등. 자, 지문인데 보시면 일단 박스 가보시면 그 지금 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은 4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현재 교재 문항 번호로 가면 세대 간의 경계벽은 동그라미 1번의 4가지 중에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따라 일단 뭐 리을도 있지만 리을은 그냥 빼고요. 그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은,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 이 세 가지 구조별에 따른 두께가 이게 몇 센티미터 이상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인 보시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가장 물어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세 가지 구조별에 따르면 센티미터가 몇 센치인지 그걸 여러분들 구분할 가장 첫 키포인트. 이게 시험은 여기서입니다. 객관식 2번 물었던 것도 이 구조별에 따른 센티미터 이걸 흐트려 놓고서 한 번은 옳지 않은 것, 한 번 옳은 것, 각각 한 번씩 해서 주관식으로는 보시면 기역하고 니은에 관련 구조를 주고 센티미터를 또 쓰는 문제. 그래서 가장 기본은 세 가지 구조별에 따른 주어지는 구조별에 따른 센티미터를 현재 세 번 다 2번은 객관식으로 흐트려 놓고서 옳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한 번 그리고 주관식으로서 기역과 니은에 따른 그 관련 구조별에 따른 내용을 주고 센티미터 15와 20을 쓰는 주관식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일단 1번 지문에 그 1번에 기술된 지문 중에 하나 문항 지문 하나 확인하고 가볼까요? 1번. 자, 공동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무슨 구조입니까? 내와 구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지금 1번 지문 중에 하나 보실 것. 1번은 여기서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고 문제로 등장을 했었지만 1번에서 꼭 하나 확인할 것은 지문 중에 용어 하나 뭘 하나 확인하자. 내와 구조라는 지문 하나 꼭 하나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내와 구조하고 여러분 꼭 보시면 일단 건축 설비 관련 법령을 공부하시다 보면 관련 이론이 아니라 법령. 건축 설비 관련 관련 법령 공부하시다 보면 뭐뭐에 따른 그 해당 설비별에 따른 법령 중에 보면 내와 구조란 지문도 나오고요. 또 이게 방화 구조란 지문도 나옵니다. 방화 구조가. 그래서 이 설비 관련 법령에 등장했던 지문들 중에 혹시 이제 보면 내와 구조, 방화 구조를 구분하는 것은 분명 구조가 이거는 내와 구조란 것은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가 내와 구조라면 방화 구조는 이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일정의 여기는 이게 이제 불을 견뎌낼 수 있다면 이거는 이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 그럼 결국 두 가지 내화하고 방화 어느 구조가 더 불에 강합니까? 내화 여기는 불을 견딜 수 있는 구조고 방화란 것은 불을 일정 기간 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의미는 그렇게 보시되 지문은 지금 내화 구조하고 방화 구조란 요 지문이 만약 바뀌었다. 예를 들어 현재 1번에서 문제는 지금 요 세 개에서 문제를 물었지만 혹시나 그 지문이 아니라 내화 구조가 뭘로 바뀌면 안 됩니까? 방화로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 하나 꼭 기억하시고 내화하고 방화 구조 꼭 기억하시고 굳이 여기뿐만 아니라 건축 설비 관련 부분과 또 연계된 문항 문제 지문 아니면 그 본문 내용에서 내화 구조, 방화 구조 그 두 개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화 구조하고 방화 구조 꼭 하나 구분해 두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내화 구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다. 이제 그래서 문항 지문에 이제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기억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그 두께가 몇 센치? 15cm 이상. 일단 니은번 먼저 갑니다. 니은번의 구조는 묵은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로서 두께가 몇 센티미터? 그 센티미터 20c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조립식 주택 부재인 콘크리트 판으로서 두께가 몇 센치인가요? 12cm 이상에서 조립식 주택 콘크리트 판이랑 이거는 보면 이거는 조립식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여기서 두께는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서 15, 20, 15cm란 것이고요. 조립식 주택 부재인 콘크리트 판이란 것은 그 판을 어디에서 이거는 현장 제작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장에서 제작해서 걸 어디 현장에 가져와서 현장에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디귿은 센티미터가 몇 센티미터? 12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디귿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세 번 다 물었던 것은 뭘 물었어? 센티미터. 요게 지금 몇 센티미터를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기역하고 니은을 가보시면 기역니은 지금 그 센티미터 뒤에 그 두께, 그 두께 다음에 양가로 가보면 시멘트, 모르터, 회반조, 초코, 플라스틱,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에 두께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두께를 포함해서 15cm, 20cm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께를 포함했다는 건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미장을 했다고 그럴까? 미장을 했어요. 여기 미장을 했더라. 미장을 했습니다. 미장을 했다면 요 미장한 두께가 있다면 요 미장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여기에다가 미장을 했다면 요 미장한 요 두께 이 두께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 두께를 포함한 수치가 기역번에 15cm입니까? 아니면 이 지금 미장하지 않은 두께 지금 지문 그대로 보셨을 때 미장하자는 두께가 15cm일까 했을 때 1번하고 2번 했을 때 여기 보면 여기 현재 기역하고 니은은 뭘 했던 두께를 포함합니까? 마감했던 이 마감한 두께까지 포함하면 몇 번이 정답이죠? 1번. 그래서 현재 기역하고 니은은 이제 뭐 센티미터 15, 20을 구분하셨다면 이제 각각 15, 20은 어떤 두께가 어느 부분까지 포함해서 마감했던 이 마감한 이 재료까지 포함해서 몇 센치라는 거예요? 15, 20이라는 거예요. 하나 기억하셔서 그거 봐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기존에 이런 지금 현재 출제된 중에 반복이 될까?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여기서 난이도를 가장 뭐 좀 높여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반대로 무엇도 한 번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시냐면 현재는 이 구조를 주고 센티미터 요 두 개가 서로 맞게 됐는가 또 그 기억률을 주고 숫자를 쓰는 걸 물어봤더니 이제 기존 유형이 반복이 된 거 아니면 가장이라기보단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 뭘 고려해 볼 수도 있냐면 가장 어렵게 물어본다면 센티미터를 주고 해당 경계벽의 구조를 쓰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물어본다면 디귿보다는 기역, 니은 쪽에 지금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15, 20cm라는 요 관련 지문을 주고 기역, 니은 중에 해당 그 구조에 관련된 영어 쓰기 물어볼 수 있는 것까지는 한번 여기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3번 이상 출제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2번에서 물어봤던 건 빈도를 찾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정리해야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다. 기역, 니은에다 요 구조별에다 센티미터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근데 오히려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 1번에 기역에 갔을 때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여러분이 1차 공부하시면 아주 자주 보았던 지문인데 이거를 막상 펜을 들고 쓰는 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건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근 콘크리트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고 또 주관식 문제고 법령에서 현 지문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역번을 주고 이러면 쓰실 때는 그 중에 하나만 잠깐 볼까요? 철근 이 관련 15cm를 주고 그 중에 하나 이걸 가로쳤을 때 철근 콘크리트만 쓰면 맞을까요? 틀립니다.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한 지문이 공부하시면서 익숙하다 보니 이건 철근 콘크리트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마지막 뭐까지? 철근 콘크리트 조까지 쓰시고 정답을 만약 물어봤던 전제하에서 이래가 물어봤던 꼭 마지막 뭐까지 쓰셔야 돼요? 요 조까지.
그냥 조가 있어 없어 뭐 차이가 있나요? 근데 차이는 있고 없고는 그 차후 문제고, 왜냐하면 법령에 있는 문제를 출제했을 때 그 법령에 있는 문항의 그 용어를 정답을 하겠다. 법령은 꼭 뭐가 있으셔야 돼요? 조란 지문까지. 가장 여기서는 어렵게 가장 낸다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 빈도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조, 철근 콘크리트 조, 그리고 묵은 콘크리트 조, 콘크리트 블록 조, 벽돌 조, 석조까지 해서 6개 용어 정도는 여러분 크게 용어 써야 될 문항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이번에 빈도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련 센티미터를 주고 용어 쓰기까지는 한 번은 준비해 놓으시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대 간의 경계벽 등 좀 정리하시고요. 자, 문항 2번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기 부분들은.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도 1번은 한번 봤어요. 2번은 뭐 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연계된 지문이다 보니까 2번 잠깐 보죠. 공동주택의 충수 정도 좀 보실게요.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무슨 구조를 합니까? 경량구조입니다. 경량구조.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경량구조 개념, 그 개념 지문 그대로 경량구조란 것은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도 이 파괴될 수 있는 구조, 이게 무슨 구조? 경량구조가 됩니다. 경량구조.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데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단서가 있습니다.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때는 경량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원칙은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데 다만에 따라서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때는 경량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까지 좀 봐주실까요? 그래서 이번에 세대 간의 경계벽 등 좀 봅니다. 이번 시간에 경계벽 등까지 좀 보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번에 바닥 구조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